요즘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메타버스가 뭔지,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어떤 산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또 준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어떤 디지털 월드, 사이버 월드를 갖다가 요즘 마케팅 용어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감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요즘 마케팅 용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사이트가 제페토하고 로블록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제페토는 한국의 네이버가 만든 자회사에서 만든 이런 사이버 세계이고, 그다음에 로블록스는 미국의 그 10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게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로블록스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간략한 그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페토를 좀 설명해 주는 건데, 제페토는 한국 회사이지만 사실 월드와이드로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현재 주로 10대들이 많이 있는데 한 전 세계에서 2억 명 정도의 이렇게 사용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무려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스비스 뉴스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세계에 가려면 자기 모습을 바꿔야 해 3D 캐릭터가 돼봤습니다. 제페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 월드에 도착했습니다. 한 학교 교실입니다. 교실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셀카를 찍는 커플, 수다를 떠는 사람들, 특별한 패션 감각을 뽐내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여기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입니다. 에피피코를 2019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요. 유저입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친구들이 서로 못 만나잖아요. 월드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노는 방법이 있어요. 선물 주는 그 방법도 있거든요. 옷이나 머리, 눈 등등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위시리스트라고 저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주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생일 선물 많이 받았어요. 옷이나 메이크업. 시민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많이 하는데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교 1학년 이 정도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이제 제페토 영상을 보셨는데 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학교 교실도 만들고 그 교실 안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내 대신에 이제 제가 선정한 어떤 캐릭터가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물론 돌아다닐 때도 저의 그 행동에 의해서 제가 뭐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상 세계가 있어서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기술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거기 참여자들끼리 아이템을 뭐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고, 또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주로 여기도 10대들이 많이 모이는데, 로블록스는 이 사이트에 가면 여기서 게임을 또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게임을 또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고, 그래가지고 로블록스가 그 회원도 한 1억 5천만 명 되지만 얼마 전에 또 이게 나스닥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9조 원짜리 게임 회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잠깐 이것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식, 재테크, 특히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이 기업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만 할 겁니다.
12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돈 벌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분식집, PC방, 문방구? 그런데요, 어린이가 주 고객인 이 회사는 기업 가치만 무려 9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 사용자 1억 6천만 명, 현재 미국 아동의 3분의 2가 애용 중인데다 내년에는 IPO까지 예정돼 있죠. 그럼 이 회사 대체 뭐 하는 회사냐? 자,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예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 로블록스엔 온갖 종류의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공되는 게임의 개수는 무려 5천만 개. 로블록스는 마치 스팀이나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비슷한 일종의 게임 유통 플랫폼인 거죠.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요, 그래픽은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상위권에 있는 게임의 경우엔 게임성이 나쁘지도 않고 무엇보다 설치나 플레이가 간편해서 누구든 쉽게 어디서든. 로블록스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게임도 개발하고 그 게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게임 아이템 팔면서 심지어는 뭐 1년에 뭐 10억 이상씩 버는 그 게임 개발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타겟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그 안에서 그런 거래가 되고, 거래될 때 로벅스라는 그런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고, 그 가상화폐가 나중에는 또 달러로도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게임 개발하면서 거기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 초월이란 뜻에서 유니버스, 우주의 버스와 합쳐져 가지고 초월 세계다.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가상 세계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이 용어는 이제 그 닐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소설을 발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용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엮어주는 어떤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뭐 HMD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안경 같은 거를 끼워서 서로 이렇게 실감 기술이 있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이렇게 움츠렸던 세계를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만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세계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구형된 상상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D 아바타하고 인터넷 기반 소설인 세컨드 라이프가 등장하면서 요 메타버스가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 속에서도 아바타를 선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어떤 삶을 유지하고 뭐 부동산 거래도 되고 막 그러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사이트인데, 이걸 통해서 또 이 메타버스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상에서의 그 발전사를 이렇게 보면, 인터넷이 이렇게 각광을 받을 때는 PC 위주의 뭐 구글이나 네이버가 좀 앞선 회사들이었다면, SNS가 나타나면서 소셜 활동이 좀 많아졌죠. 그러면서 모바일하고 태블릿 PC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게 쓰면서 좀 단순한 정적인 어떤 인터넷 PC에서 좀 동적인 SNS와 이런 모바일로 왔다면, 이전에는 이런 AR 기기, VR 기기들이 합쳐진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때는 로블록스나 뭐 이런 제페토가 또 이런 메이저 인터넷 컴퍼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월간 이용자가 한 1억 9천만 명 되고, 또 포트나이트라는 사이트도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한 3억 5천만 명 되고, 제페토도 한 2억 명 정도. 그래서 포트나이트도 미국 사이트인데 다 이런 가상 세계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들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3D다, 그 다음에 아바타다, 인터넷이다, 소셜이다, 게임이다,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됐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경제가 융합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돈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새롭게 이제 관심 받으면서 나타난 사이트들이 처음에는 뭐 스노크러시라든지 이런 세컨드 라이프가 이 메타버스의 오리진이었다면, 약간의 이런 SNS 세상도 이것도 메타버스 세상이다.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에다 이제 집중한 아바타와 뭐 3D 이런 것들이 융합된 로블록스나 제페토, 뭐 동물의 숲,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심 사이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검색량도 굉장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 어그멘테이션, 그래서 증강 현실 쪽과 시뮬레이션, 이 아래에 이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티메이트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사적인 공간, 익스터널, 외적인 공간 이렇게 X축으로 나와가지고 양쪽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이라는 데가 있는데, 라이프 로깅은 지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SNS, 삶의 어떤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와서는 버추얼 월드, 완전히 가상세계. 그래서 여기서는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 월드, 이제 거울 세계. 그래서 저의 삶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서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구글 맵 같은 거라든지 내비게이션, 우리 삶하고 또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낸 그 맵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거울 세계. 그 다음에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무로에 있는 우리 한선재단 건물을 비추면 그 건물에는 어떤 회사가 있고 뭐 어떤 식당들이 있고 식당의 그 평가는 어떻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강현실의 세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 4가지를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VR 기기 시장을 보면 오큘러스라는 페이스북에 M&A 된 회사가 오큘러스라는 이게 HMD라는데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라는 이게 눈에 끼우는 거, 이런 기계들을 계속 그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퀘스트 2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HTC라는 그 대만 회사, 그 다음에 벨브, 뭐 소니, 일본 회사들도 다 이런 유사한 기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이 관련된 장비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이트는 로블록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 소통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돈도 버는 점. 그다음에 포트나이트도 이것도 그 게임 회사인데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또 그 이렇게 콘서트를 여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콘서트 열고 뭐 BTS도 여기서 콘서트를 열어서 돈을 많이 번 사례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라고 이것도 그 메타버스 사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A한 또 메타버스 사이트고 이게 교육 관련된 쪽에 좀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제페토 네이버가 만든 사이트인데 요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메타버스라는 사이트에 와서 뭐 게임도 개발하고 자기 아이템도 로딩하고 그런 이용자들이 그걸 또 사고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물건이 거래가 되면서 그 수수료를 또 플랫폼 회사가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 관련해서 이제 이런 로블록스의 로벅스나 포트나이트의 V벅스, 제페토의 코인 뭐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로 돌아가는데, 이런 가상화폐의 또 근간 기술이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상화폐 기술들을 또 여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아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증강현실 세계가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드려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그 포켓몬고입니다. 예전에 이 포켓몬고라는 이 도깨비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삼척을 갔는데, 왜냐면 삼척에 가야만 GPS에 의해서 이 포켓몬이 나타나는 걸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시가 관광 차원에서 각 지역 삼척시 내 여기저기에 포켓몬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심어놓고 사용자가 거기에 가면 그 핸드폰하고 GPS가 연결이 돼서 그 이제 내 핸드폰에 포켓몬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잡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런 게임이라든지 저렇게 뉴욕에 가서 어느 건물을 비추면 그 건물의 식당의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증강현실의 사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재미난 그 증강현실의 사례인데, 이거는 눈이 많은 저 핀란드에 이런 그 빨간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가 눈 오는 날 거기다 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정보가 이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그 빨간 박스에서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은 핀란드에서 눈이 없는 싱가포르로 꼭 눈을 보낸 것 같이, 사실 눈이 보내진 건 아니고 눈을 보낸 행동만 함으로써 이쪽 싱가포르 저 박스에서는 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눈을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서로 이렇게 가상으로 만나는, 이게 코카콜라가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선풍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생활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이 있는데 요거는 SNS, 오른쪽에 굉장히 많은 SNS들이 있는데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굉장히 위챗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남하고 나누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타버스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은 그 ASF라는 요 미국의 어느 연구재단이 분류한 그 방식을 지금 따라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거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현실 세계하고 이런 가상 세계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이 꼭 이 삶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건데 맨 왼쪽에 이게 인터넷에서 완전히 이런 입학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인터넷에서 입학식도 열고 또 회의도 하고 컨퍼런스도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동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 세계 중에 또 재미난 거는 이렇게 인터넷상에다가 부동산 사이트들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들이 지구에 대한 그림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저렇게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그림을 이제 지도상에 그려놓고 그것을 이제 사고 팔게 하는 거죠. 청와대 사이트를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5성기가 점령을 하고 있어서 한국 네티즌들이 다시 살라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 돈을 주고 저 청와대 사이트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운동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뉴욕의 어느 지도에 있는 땅을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사고 팔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거는 누군가가 또 그런 사이트를 만들면 사실은 경쟁이 되고 뭐 부동산이 막 복제돼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사이트이고요. 미네르바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굉장히 큰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완전히 영어로만 하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미 이런 스쿨이 있습니다. 가상세계 아까 말씀드린 포트나이트나 이런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이 완전히 가상세계에서 저의 아바타 서브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부캐라고 그럽니다. 부캐 서브 캐릭터. 그래서 저의 서브 캐릭터 부캐가 이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콘서트도 엽니다. 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가상세계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여기서 콘서트를 즐기는 사례가 있었고요. 맨 오른쪽도 지금 호라이전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런 회의 사이트입니다. 꼭 사람이 만나야만 스킨십을 해야만 만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꼭 만남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이거 보시죠. So Lilia, can you climb up on this chair that's behind you? Climbing? Yeah, climb up. Be very careful. Now I'm going to count to 3 and I want you to jump. 1, 2, 3, jump!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린이하고 아빠하고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꼭 만난 것 같은 영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인 터치는 안 되지만 사실은 대화라든지 어떤 행동의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싱크로나이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터치만 안 됐을 뿐이지 모든 것이 이렇게 컨택이 됐구나. 그렇다면 이게 만남의 정의가 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사실 집에 퇴근할 때 막 길이 막혀서 올림픽 도로에서 막 2-3시간씩 짜증났다. 그럼 사실 집에 와서 그걸 보상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가상 레이싱을 집에 와서 또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부족함을 가상 세계에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 현실 세계에서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비싼 걸 못 가진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갖고 싶어 하는 거. 현실 세계에서 교통체증으로 이제 짜증이 났는데 가상 세계에서 그걸 해소하는 거. 이런 엔트로피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인간의 욕구 측면에서도 이 가상 세계가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페토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템도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누군가 만들어서 디지털적으로 계속 카피만 하면은 그게 팔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플래그샵, 플래그 스토어로 이렇게 쓰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페토에서 등록된 아이템이 뭐 200만 개 이상이 된다. 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렇게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찌라든지 뭐 저기 어떤 이런 아이돌 그룹들도 여기에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10대들이 저 구찌 물건 사기는 어려운데 구찌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상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파는 거죠. 또 구찌 가방도 팔고 구찌 목걸이도 팔고, 그럼 10대 청소년들이 그 물건을 실제로 사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비싸서 못 사지만 여기서는 그걸 사고 자기 아바타가, 서브 캐릭터가, 부캐가 이렇게 막 자기 대신에 돌아다니면 이제 이렇게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죠. 아이스크림이라는 친구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몇 명은 실제 인물이고 이 중에 한 2명 정도는 뭐 가짜 인물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없고 오로지 제페토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아이돌 그룹 일부가 있는 거죠. 몇 명은 실제로 만날 수 있지만 몇 명은 완전히 그 가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 월드에 와서만 만나는 거죠. 또 닌텐도 닌텐도에서 모여봐야 동물의 숲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닌텐도 게임기가 있어야만 이 사이트에 접근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곳을 이렇게 자기 선거 사이트로 이렇게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켓몬을 활용하는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페토를 다른 많은 그 대선 주자들도 활용하고 있지만 원희룡 후보도 지금 제페토에 원희룡 월드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노래도 하고 자기가 춤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상 세계를 이렇게 대권 주자들이라든지 선거에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로블록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의 지금 사례를 보면 하루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 보면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핀터레스트나 페이스북, 유튜브보다도 로블록스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재미가 있고 이곳을 통해서 돈도 벌고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머무는 시간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스닥까지 올라갔고요. 이 가상세계다 보니까 뭐 옛날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를 이렇게 옛날로 구성해 놓은 데도 있고 서부개척 시대 또는 미래, 뭐 2070년의 미래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놓는 이런 가상세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난 행동들을 하고 또 길거리에 이제 많은 그런 새로운 그림들을 보고 즐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뭐 공연을 한 친구는 그 래퍼인데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친구인데 1000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1000만 명이 시청하는 그 공연장을 구축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곳에서는 그게 가능했고 200만 달러의 수익이 있었고 BTS 공연도 4억 명이 이곳에 시청을 했고 나이키도 이곳에 상점을 열고 뭐 마이클 조단의 의상도 여기서 판매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연들이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이쪽 그 LOL이라는 그런 게임 사이트에서 자기네 로고라든지 브랜드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런 그 로고 이미지를 게임 사용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자기 게임 캐릭터를 이렇게 치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현실 세계에서는 이 루이비통하고 LOL이 같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후드티가 300만 원, 뭐 가죽 자켓이 680만 원 이러면 LOL이라는 게임을 즐기는 애들은 LOL과 루이비통이 이렇게 혼합된 로고가 있는 이런 후드티나 자켓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팬덤을 이렇게 또 활용하는 거죠. 이 로블록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런 메타버스 세상들이 있는데 뭐 교육에 활용을 합니다. 학교 못 가니까
학교도 만들어서 어린이들끼리 여기서 또는 청소년들이 학교도 만들고 또 교수님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연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공연도 이런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홍보 마케팅 회사들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홍보 마케팅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가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죠. 뭐 대선 주자들도 심지어는 거기 가서 자기의 그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많이 이런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이돌 그룹이 5명이다? 그럼 3명은 진짜 사람인데 나머지 2명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가상인물인 거죠. 근데 너무 그 예쁘고 또는 잘생기게 이렇게 그래픽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상세계로 오고 막 그러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케아 같은 그런 가구를 미리 사지 않고도 내 집에 이렇게 배치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사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조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생산에도 어떤 이런 HMD 장비를 끼고 제조 현장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고 또 매뉴얼도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계를 쳐다보거나 렌즈를 끼고 제품을 쳐다보면 그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나타나고 환자를 쳐다보면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그 화면에 이렇게 다 떠가지고 의사가 미리 그 환자를 보면서 동시에 그 환자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또는 AR이라든지 뭐 VR이나 이런 MR 믹스된 거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제 XR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실패 또 잃어버림 이것을 좀 찾고 싶어하고 문화적으로는 창작과 소통의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이 나타나고 좋은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메타버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거냐. 굉장히 그 열린 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업과 이런 가상세계와 어떻게 하면 연결이 돼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린 사고 관련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인력이나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이런 나타나는 시장에 있어서 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지금 예를 들어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즐기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길거리에다가 삼성전자 광고를 하는 거죠. 이미 중국 회사들이 벌써 광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팜에 관련된 이 바이오팜에 관련된 그 사이트를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퀴즈를 내서 많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내서 자기네 고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집단 지성에 의해서 문제도 풀고 또 이렇게 상금도 줄 수 있고 실제로 로레알에서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온 사람들만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로레알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면접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 회사 홍보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매뉴얼을 이런 책자로 주는 게 아니라 저런 패드를 통해서 기계를 이렇게 비치면 자동차를 비치면 사용 설명서가 나타나고 제조 현장에서도 저렇게 기계를 끼고 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AR로 제공해 주는 거죠.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LG화학이나 뭐 카카오나 빙그레 이런 회사들이 단순하게 지금의 비즈니스에 만족하지 않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곳에다가 유사한 무엇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 어떻게 그곳에서 고객들을 만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화장품 회사인데 요즘 우리도 지금 아침 일찍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생얼로 지금 다들 카메라를 쳐다보고 계신데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요 지금 구글 미트 요 밑에 뭐 이렇게 로션이라든지 뭐 아이섀도우 뭐 이런 걸 팔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가상으로 파는 거죠. 그럼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뭐 여성분들
자동적으로 화장이 된 얼굴이 이렇게 화면에 비춰져서 생얼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오프라인에서의 화장품 판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물건 배송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배송하는 역할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송원이 물건을 픽업하러 갔는데 물건을 딱 픽업해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생일을 알고 생일 케이크를 자기한테 배달하는 거였어요. 그 생일 케이크를 받아서 저렇게 계단에 앉아서 혼자 촛불 켜놓고 스스로 생일 자축하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차갑지만 않고 현실 세계가 잘 융합이 된다면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아주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양한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